KMI 광화문 센터의 조윤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신진대사에 이상이 좀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데 5가지의 조건 중 3가지에 해당할 경우에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허리둘레로 알아볼 수 있겠고, 허리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는 90cm 이상일 경우, 여성의 경우는 80cm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조건으로는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 이상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HDL의 수치가 남성의 경우 40 미만, 그리고 여성의 경우 50 미만일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거나 혹은 고혈압 치료를 이미 하시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아니면 당뇨 치료를 이미 시작하신 경우 해당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체내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고 중성 지방이 많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도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중성 지방도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고, 중성지방이 많다,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질과 그리고 지방산, 이 두 가지가 같이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는 지방의 한 종류이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성지방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혈관에 쌓이게 되고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확 올리게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 수준에 맞게 잘 유지하시는 것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HDL은 나쁜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혈류에서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높을수록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많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결국은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DL 수치를 끌어올리셔서 높게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 중에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HDL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제 올리브유나 아니면 호두나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생선에도 좀 다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데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가 생기실 수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주어서 중성지방이 또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또 만일에 있는 경우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만 대사증후군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건데요. 비만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중 관리,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중을 잘 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식이 조절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있겠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하루에 30분 이상, 그래서 전체 한 주에 150분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주를 하시는 그런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뭐 체중이 좀 올라가고 하더라도 운동이나 식이는 조절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간이 잘 안 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두시게 되면은 당뇨나 고혈압 혹은 내심혈관 질환으로 이완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만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으셨는지 확인을 체크를 하시고 만일 그렇다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셔서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